맨 끝에 지난 시간에 건한구식관 한번 보기로 했었죠. 자, 건은 이 일원지 기니, 일원의 기운이니, 원이라고 하는 원의 운세 해가지고 소강절이 이거 뭐야, 1년, 그 다음에 12달 30일, 이거를 좀 넓혀가지고 편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원의 운세하고 일원의 기운이니, 운전어 육허지 중하여, 그것이 그 육허는 동서남북, 그 다음 뭐예요? 상하가 되겠죠. 그 상하의 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시종하고 시작하면 마치고 종이 시하여 마치면 다시 시작하여서 기생출자 원야요. 그 나오는 것은 원이고 귀숙자 그 돌아가는 것은 정야요. 이 형이는 내 기간지 공룡이라. 형과 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름과 가을의 덕은이에 그 사이에 공변된 공용이라, 그죠? 공의 쓰임이라, 쓰임일 뿐이라. 귀자는 뿐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기사지즉 이것을 나누어서 쪼개서 4개로 하면은 위사시오 사시가 되고, 합이 양지즉 합하여서 둘로 하면 위음양이요 음양이 되고, 관이 일지즉 하나에 꿰어서 하나로 한다면 혼연 일원지 기하라. 혼연하여서 이것이 섞여서 하나의 일원의 기운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부자어 문원내 부자께서 문원전에서 기분 원형 이정 사지하여 원형 이정을 바로 4가지로 나누어서 4가지로 하여서 지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르러서 또 여석상하고 상을 분석하고 상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맞죠? 석상 분이 이지자야라. 또 그 상을 해석하면서 상을 나누어서 둘로 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출기이니 기출야라. 그 기틀이 그 나오는 것이고, 생의 가만히 있어보자. 옆에요. 생의 발현어 외하고, 그래서 생겨 나오는, 그죠? 생하는 뜻이 바깥으로 발현되고, 이정은 만물지 입기니, 아까가 출기니, 아까 저기서 원형은 만물지 출기니, 원형이라는 것은 만물이 나오는 기틀이니, 그래서 그 나옴이고, 그 다음에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은 만물지 입기니 기입냐라. 이정이라고 하는 만물이 그저 깃틀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들어가는 것이라. 생의 수렴어 내라. 생하는 뜻이 그 안에서 바로 수렴되고, 수장인가요? 수장되느니라. 그러므로 건지 성정은 가어 차이 현지니, 건의 성정은 이에 가히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여기에 나타나니, 건 성정은, 건의 성정은 지시일건자이니, 그 다만 하나의 그 굳셀 건자라는 건이라고 하는 글자이니, 건자는 건지성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의 성이면서 정이니, 건의 성이고, 건자는 건의 성이고, 그 다음에 정은 기저현자야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난 것이라. 그냥 우리가 나타날 때도 글자 자체에도 이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되어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 나와 있는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청자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발현되어 있는 것. 그래서 뜻글자 자체적으로 이미 다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성정을 병언 방자인가요? 방어차하여 성정이라는 것을 아울러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때 방자가 저기일 텐데, 어떤 두루 본다면은 석상왈성명이니, 그래서 상을 분석한 것을 바로 성명이라 했으니, 차즉 왈성정이요
여기에서는 바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성이 불언 명이라 성만을 말하고 명을 말하지 아니했으니 비지성지 본이니 바로 성품의 그저 근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성이 불언 잠깐 언성이 불언 명이요 성을 말하고 명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비성의 근본 성의 근본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언성이 불언 정은 그 다음에 성만을 말하고 정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다음에 비지성지 용냐라 성의 쓰임을 아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해서 성정의 발현과 그 다음에 그 내적으로 공용 쓰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성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명이라 표현할 때 지금 여기 운봉호 씨의 표현은 성명은 뭘로 표현되냐면 우리 중용에 그 성정이라 그러면은 자연한 그 물체의 그 뜻이 그저 발현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고 중용이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뭐라고 한다? 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명은 하늘이 주는 것을 성이라 하고 내가 받는 것을 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이 주는 것은 성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은 명이라 해서 천명 지위 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이 주는 것은 성.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은 뭐가 되느냐? 명이죠. 그래서 논어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부지명이명. 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군자라 이로써 군자라 다 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건시 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불언 소리하니 대이제라 건의 시작이 능이 아름다운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니라. 그 다음에 이로운 말을 말하지 아니하니 대이제라 크도다 그랬는데요. 건시라고 하는 것은 건의 원덕이 되는 거죠. 그 원덕으로 해서 능이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덕은 생이 되고 그 다음에 미리니까 능이 리 개념이죠. 능이 미리니까 미리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되는 거죠. 이덕이 되고 그래서 만물을 다 성한다라고 하는 생성의 원리로서 그러니까 일관된 이치로서 지금 표현하고 그래서 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만물을 다 뭐예요? 연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다 연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천하 만물 모두를 다 이롭게 하는지라. 그러고도 하늘은 뭐한다? 불언 소리. 내가 이롭게 했다라고 이롭게 한 바를 말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크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의라고 할 때 의는 집어의 정말 그렇다. 꼭 하늘이 대라 표현했고 제라라고 해서 하늘의 그 큼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시작한다라고 했죠. 앞에서 건 뭐라고 그랬나요?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 개념에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전에 보면은 건시지 도 능사 서류로 생성하여 천하 몽기 미리 불언 소리자는 개 무소 분리하여 비가 지명례라. 건시의 도는 능히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다 생성하여서 낳고 이루어서 천하가 그 아름다운 이로움을 다 입었는데도 미리 이로되 입었는데도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어서 가히 가리켜서 딱 그저 가리켜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워낙 이롭게 하는 것이 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종임금이라 그러면 여기서 세종로, 세종특별 뭐 세종시인가요? 어쨌든 여기다. 그다음 뭐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세종은 거기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만백성들이 이쪽에 두루두루 세종임금 덕분에 무식자 없잖아요. 그죠?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로운 그 은혜를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붙이는 거. 이거 원래 동양사에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어디다 붙이는 것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른바 이 전통이라는 게 뭔지, 황엄명권의 문명, 문화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무작위하게 쓰죠. 어제 TV를 보는데 어디죠? 무슨 인문학 강의? 혹시 봤나요? 인문학 강의 뭐 하나 있던데 이 송뭐라고 돼 있던데 하도 무심코 틀었다가 이름하여서 그 군대 얘기를 무슨 얘기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 친구가 군대 얘기를 드는 거야. 그 사단, 여단, 군단 이런 게 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대요? 맹자 같은 소리 하시네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얘기하면서 나폴레옹이 만드는 군사 체제라는 거야. 그것이 다 들어와서 군단, 사단, 뭐 여단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번역하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묻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야 그 용어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영어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말로 해서 사단이다 쓰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이미 들어와 있어야죠. 이 여단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단히 오래전에 국가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요순시대 때 수의상이 지천화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병졸에 오라고 할 때 뭐예요? 다섯 사람이 대오를 이루는 거죠. 이게 5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렸죠. 그럼 25가 되니까 5를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25 곱하기 4 100명이 졸이죠. 이 방식으로 해서 쭉 넘어간다면 그래서 사단 여단 나중에 우리 지수사학회 가서 공부할 텐데요. 이미 다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그 공부가 특히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동서양 양쪽을 공이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만 알고 한쪽을 무자비하게 처단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단 사단이라 이 말 자체가 이미 저쪽에서 왔다라는 식이야. 서구에서. 그래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죠. 양, 5, 2, 양. 제가 지수사학에다 다 써놨습니다. 이게 5가 되고 양이 되고 사량 4배가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사량이 졸이 되고 졸에다가 5배 이제 5배입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5 하면은 졸이 여가 되고 여단 다시 또 곱하기 5 하면은 사단 그 다음에 곱하기 5 하면은 군단이 되죠. 군단이 되는데 보통 여기가 보통 그래서 물이기 때문에 사단이라 군사 병력을 보통 그래서 사를 대표해서 씁니다. 무리사라 이렇게 이걸 무리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역에 있는 화산 역계나 역계에서도 실은 군사들의 움직임으로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하신다는 분들 제발 동서양 양쪽 다 알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자기 거는 전혀 모르고 철저하게 외국 것만 갖다가 서구 것만 갖다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항상 기분이 저렇다 그랬죠. 번역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 말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이 제도가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어떤 분도 그랬죠.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공우백자랑 그랬더니 보통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서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우리말이 모르면은 없으면 이거 번역 못하죠. 그냥 듀크면 듀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공자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다음에 나오는 거냐, 다음에? 다음번에 나오니까 아직 모른다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것만을 딱 이것이다 라고 가리켜서 이름 지을 수가 없느니라. 이름 짓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찬 기리지 대활, 그 이로움의 큰 것을 기려서 데이제라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가 성인 가운데에서 데이제라라고 한 분 누구죠? 데이제라. 요임금이죠. 요임금에 대해서 특히 대제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원이 형이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형까지를 다 아울러서 표현한 말이고, 당연히 이를 얘기했다 그러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천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고, 불언소리 그대로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이거는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정이라 표현했죠. 그리고 다 그것들을 다 잠잠시켜서 얼어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듬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고뇌 이라고 하는 것은 빈마 즉 언소리라. 고뇌에 대해서 빈마의 이로움이라 라고 표현한 것은 곧 이로운 바를 말한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그 다음에 대제라 건호여, 거듭거듭 대제라 데이제라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대제라 건호여 강건 중정 순수 정렬라 그랬네요. 하늘교에 대해서 건 중 정 순 수 수가 정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건의 그 육정을 가지고 강건 중정 순수 개념으로 표현을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저기로 해야죠. 왜냐면 정이 안 되니까 구셀 강자 강건 이렇게 되죠. 중정 순수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양자리에 양이 왔고 가운데 왔고, 그 다음에 양자리에 양이 왔고, 그 다음에 음자리에 양이 왔지만은 그래서 굳세게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으로서 건하고, 그 다음에 바르고 순수한데 실은 다 포함하고 있죠. 모든 효과실은 다 포함되지만은 굳이 나눈다면은 강건중정 순수라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뜻 한번 볼까요? 뭐죠? 매강자죠. 산등성이가 쭉 해서 딱 잘라진 것처럼, 그죠? 굉장히 험준하면서도 강한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건이라 그러면 그죠? 사람이 그죠? 똑바로 나아가는 거니까 사람의 굳셈을 표현했고, 나머지 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실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죠. 유해고치에서 실 처음 자아냈을 때 하얀색.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쌀을 다 도정해서 끝까지 다 도정했을 때 아주 투명한 쌀이 되는 거죠. 곡식. 그래서 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맨 위에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양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순수한 양이라 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건의 정이라 정미함이라 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이게 건의 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건의 정미로움의 정성의 정이 되고,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것이 육효 발휘는 그랬습니다. 육효에서 발휘되었을 때 방통정야라, 두루두루, 그죠? 옆으로 두루두루 다 그 뜻을 통하고, 두루두루 하늘의 뜻이 다
그죠? 그 사귀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뜻이 통하는데 방통정 그러니까 하늘이 약간 정미로운 그 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옆으로 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누구하고 만난 거예요? 땅하고 만나는 거죠. 땅과 짝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승육룡하여 이여천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 여섯 용을 타서 하늘을 어거하니, 그래서 이것들이 타서 하늘을 어거하면서 그 다음에 어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승육룡은 때를 표현하는 거죠. 다 해서 그 때를 타면서 다 양으로 탔다 그러면은 음력 4월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늘의 그 정이 두루두루 방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온 땅의 물기운하고 만나가지고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비가 되어서 베풀어지면은 천하가 다 화평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 평안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관계로 표현을 했죠. 다시 돌아가서 그 153쪽의 그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주자는 앞에서 강건중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채로 말한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강, 순, 수라고 하는 것 1, 3, 5는 양이 되니까 이게 채가 되는 거죠. 건은 겸용언이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행이 무가 불급이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강건 중정 이 네 가지는 바로 건의 덕이고, 그 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버 음유요, 음유가 섞이지 아니한 것이고 맨 위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부자버 사악이니 사특하거나 악함과 섞이지 아니했으니, 개 강건 중정지 지극이 정자는 대개가 강건 중정하여서, 그 다음에 지극히, 그죠? 지극하여서 정미롭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순수의 지극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정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거기 보세요. 정자의 그 152쪽 맨 마지막에 대문을 보면은 토는 지금 정자의 해석입니다. 대자라 건호여 강건 중종 순수 정야요 해서 조금 전에 제가 해석한 방식이 주자의 해석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정자의 해석 방식이고, 주자는 그 다음 페이지 본의의 해석한 걸 보면 강건 중정이 순수 정야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네 가지 덕을 강건 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순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지극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자하고 주자의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혹의 건강 무효하여, 혹자가 의심하기를 건은 굳세어서 유가 없어서, 강하여서 유가 없어서 부득언 중정자라 하니, 그러면은 중정이라는 말을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싫어 말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난 시간에 인터넷에다가 이거 보셨나요? 그래서 하는데 싫어곰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그럴 때 이 친구는 듣다가 싫어금이라고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금이 아니라 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싫어라는 말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죠. 백성들이 제 뜻을 싫어 펴지 못했느라 종부득이 마침내 부득이
부득이 싫어 펴지 못한 부득편 이렇게 폈나요? 이때 거기서는 싫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싫어 표현했고 그 뒤에 지금 우리 명문당에서 나온 이 글들은 대부분이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나요? 여기 명문당에서 나온 거는 지금 요거는 아마도 보니까 조선 말기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 어쨌든 나온 것을 명문당에서 어제 얻어가지고선 한 건데 어쨌든 조선 말기에 토를 다룬 것 같아요. 조선 말기에 들어오면 전부 다 실어 곰이 됩니다. 실어 곰이 되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실어라는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어라는 말이 우리가 얻다라는 뜻도 되고 어디 싣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실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다가 실어서 뜻을 실어가지고 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굳이 요 뒤에다가 또 동사나 형용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이렇게 수식하는 말로 쓰면서 굳이 해석은 쓰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는 강하고 그래서 유가 없어서 중정이라는 말을 실어서 말할 수가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물었는데 불련예라 그렇지 않느니라. 천지지간에 본 일기 유행이 유동정이니 천지지간에 보면은 한 기운이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본래가 되죠. 본래 하나의 기운이 유행하면서 자 움직이고 고요함이 있을 뿐이니 기유행지 통체로 그 유행하는 통체로서 말한다면은 다만 위지 건이요 그저 다만 건이라 이르고 무소 불포요 그러면서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동정으로서 분지 연후에 나누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음양 강유지 별례라.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것 어두운 밤을 음이라 표현했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활동하는 것을 양이라 표현했죠. 그것이 이제 궤 속으로 들어와서 양요로 표현할 때는 강이라 표현하고 음요로 표현할 때는 유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다름이 있을 뿐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육효발이는 방통정야요. 뒤에 방통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유곡진이랄까 곁으로 옆으로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그러니까 옆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인데 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바로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통한다 이 뜻이죠. 갑자기 방자가 설립자에다가 덮을 역자죠. 그래서 옆으로 방자 보면은 단순히 옆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두루두루 사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방으로 다 펼쳐진다. 그래서 주자가 글자 모르는 사람들에서 방통이라고 하는 것은 곡진이라 그러니까 두루두루 곡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서 그 뜻을 다 한다 이런 뜻이죠. 곡진하다. 그 다음에 시승육룡하여 이어 천냐니 때로 여섯용을 타서 하늘을 어거하니 운행우시라 구름이 행하고 비가 베풀어지는지라 천하 평야라. 그래서 천하가 평안해지느니라. 정자는 대제라고 하는 것은 찬 건도지 대하니 건도의 큼을 찬미함이니 이 강건 중정 순수 육자는 바로 정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강건 중정 순수의 6가지는 형용 건도요. 바로 건도를 형용한 것이고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6가지의 정극이니 다시 말해 정비로움의 지극함을 이르니 이 육효 발휘는 그래서 이로써 육효에 발휘된다. 그래서 육효 발휘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그래서 쭉 대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육효로서 발휘하는 것은 방통하여
두루두루 다 통하여서 진기정의니. 그래서 그 정의 뜻을, 그죠? 정의 뜻을 다 하니, 그죠? 하늘의 그 뜻을 나타내서 다 하는 것이니, 승육효지 시하여 육효의 때를 타서 이 당천운이면, 육효의 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때를 표현하는 거죠. 12때를 표현해서, 자, 하나 탔다 그러면은 지뢰복개가 되죠. 둘 하면은 지택님, 그 다음에 지천태, 그 다음에 몇월? 2월, 3월, 4월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로 해서 쭉 끝나는 거죠. 6효, 그래서 방통하여, 그 다음에 이부 대운, 이당 천운즈, 그래서 천이로서 천운에 해당하면은, 천운을 맡으면 이렇게 되면, 천도의 운행을 맡으면은 천의 하늘의 공용이, 그 공의 쓰임이 저의라,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현 운행무시하여, 운행무시하여, 그 다음에 음양 부양 이죠. 음양이 크게, 부창이네요. 자, 부창. 음양이 크게 창달하여 크게 펼쳐져서 천하가 화평하는 바로 도를 나타낸 것이라. 앞에 현자를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밑에 그 주자의 해석을 보면은요, 양기 방유행하니, 양기운이 바야흐로 흘러 행하니, 고 이 구려라. 행하니 진실로, 아니 이 포자죠. 포자 맞죠. 이미 그래서 다 포함하는 이 구려 전체라. 그죠? 양기운에서 전체를 다 싸고 포괄하고, 그 다음에 음변체 이료하여, 음변이 문득 속에 있어서 소위 설강건 중정, 그래서 있느니라 거기서 끊고, 그래서 이로써 강건 중정을 설명하였으나 연이나 불가 도절이하니, 그러나 저 도가 저 속에만, 아니 저 속이라고만 불가도, 가히 말하지 못한다, 말한다라고 표현하세요. 가히 저 속에 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문득, 가요 협자예요, 레자예요? 협자인가요? 각 협잡 사이사이에 다 껴서, 사음류, 이 음류의 사이사이에 다 끼어서 소위 각설 순수정하니, 아까 주자 같은 경우는 그 지극함에, 그죠? 지극히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이 다 그저 순수한 정을 그래서 설명한 것이니, 관기문세, 그 문세로 본다면은 지시 차사자는 강건중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또한 순수하면서도 정미로울 뿐이니라. 정자의 그 역, 아까 전이 되는 거죠. 정자의 역작의 육덕은 선미안이니라. 그다지 편치는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이거 주역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자, 성인이 시승육룡하여 이어 천은, 성인이 여선용을 타서 하늘을 어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 천지운행무시 천하평야라. 하늘이 운행무시하여서 천하가 평안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 차는 제5절이니, 다시 말해서 아까 읽었던 152쪽에서부터 건시능이미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닌가요? 저기 아니다. 150쪽의 건원자는 거기서부터, 건원자는부터 지금 여기까지 천하평야라고 하는 데까지가 건괴문헌전 제5절입니다. 그 다음에
건괴 문헌전 제6절 건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고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문헌전 6절 끝까지. 군자 이 성덕이 위행하나니 일 가견지 행냐라. 잠지위 연냐는 은이 미연하며 행이 미성이라. 시 군자 불용냐 하나니라. 군자하기 취지하고 문이 변지하고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니 여괄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냐라. 구삼은 중광이 부중하여 상부제천하며 하부제전이라. 고로 건건하여 임기시 척하면 수위나 무구의일이라. 구사는 중광이 부중하여 상부제천하며 하부제전하며 중부제인이라. 고로 혹지하니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귀신호여. 항지위원냐는 지진이 부지퇴하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지득이 부지상이니 기유성인호와 지진퇴 존망이 부실기정자 기유성인호인저. 이 건괴하고 곤괴는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읽어두라 그랬는데 읽는 게 아직 떠듬떠듬하면 안 되죠. 자, 문헌전 6절은 다시 한번 그 건괴의 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주공이? 조고는? 그 다음에 구이는? 구삼은? 혼자 대변해요? 구삼은? 아니 다시 인기시 척하면 이렇게 되죠. 그 때로 인하여서 유치면 다시 군자 종일 건건하여 인기시 척하면 무구리라. 그죠? 그 다음에 석청량 석청량인가요? 인기시 저기 저 해석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구사는 혹약재현이니 무구리라. 그 다음에 구호는 일용제천 이견대인. 상륙은 항룡이니 요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건괴 문헌전 6절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보세요. 초구에는 군자, 구이에도 군자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초구 구이에 대해서 군자라고 했나요? 군자가 나온 게 어디였었죠? 구삼하고 구사였었죠. 군자 진덕 수업이라 공자가 군자 진덕 수업이 구삼과 구사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인이죠. 대인으로 표현했었죠. 이견대인. 그 다음에 여기는 굳이 얘기 없었죠. 여기도 굳이 없었죠. 그런데 자 문헌전 6절에 들어가서는 모든 군자를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거면서 초고에 세상에 이미 다 됐는데 내가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요 군자, 이 군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굳이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인, 여기는 성인으로 다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작은 책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제일 편해요. 작은 책에 그 일목요연하게 쭉 드러나 있으니까. 자, 초요에 보면은 군자 이 성덕 위행하나니가 되는 거죠. 군자는 항상 뭐를 한다? 덕을 이루어서
행함을 위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행함을 위한다. 행함을 삼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자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군자는 전부 다 정치하겠다는 군자니까. 정치를 하겠다. 그럼 먼저 네 내면의 덕부터 이루어라 라는 거죠. 덕을 이루어서 이걸 가지고서는 위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편이라고 하는 것도 위정편의 맨 처음에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위정이 덕 그랬죠.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서 하는 것을 비어 북신이 거기서 얻은 이렇게 되죠. 중성이 공진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덕을 이루어 두어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덕 있는 군자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가견지 행야라. 그래서 날로 가히 볼 수 있는 것이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덕을 이루고 있는지 앞에서 지금 여기에 두 개에 대해서는 진덕 수업이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덕 닦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덕을 닦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누구였죠? 그 공멸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비유기 한 거였죠? 자천하고 공멸하고 자천하고 둘이 저 읍의 읍장이 되었을 때 저 시골 마을의 재상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공멸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다 얻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표현했고 그러나 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다 얻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자천은 제가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랬죠. 앞에 그 공멸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그동안 선생님한테 열심히 했는데 이놈의 정치를 하느라고 이놈의 관리를 하느라고 도대체가 바빠가지고서는 공부했던 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천은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제가 이 벼슬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지금 실전에 임해서 하기 때문에 공부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자천 같은 경우는 바로 성덕 위행을 그 목적에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성덕의 과정을 매일매일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매일 보는 것이 행함이니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동거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요에 대해서 주공이 잠용이라고 하는 잠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잠지위었냐는 잠겨있다라고 말한 것은 은이 미현하며 은둔하여서 나타나지 아니하며 왜? 내가 아직 덕을 못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행이 미성이라 서로 이 사람이 뭔가를 행하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기껏 해봤자 말로밖에 못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성이라 이로써 시군자 불용례라 그래서 씀을 그저 쓰지 않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쓰지 않느니라 표현했는데 굳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세상 바꾸겠다고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 불용례라 표현했고 군자는 쓰지 않는다. 스스로가 내가 아직 적어서 내가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직 위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의 전을 보면 덕지성의 기사 가견자는 덕이 이루어짐에 그 일을 가히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래서 덕성이 후에 가시어 용이언을 덕이 이루어진 뒤에 가히 쓰임에 그저 쓰임에 베풀거늘 내가 쓸 곳에다가 베풀거늘 초방 잠은 미현하여 처음이라서 그죠 처음이기에 바야흐로 잠겨서 은미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그 행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미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미저예라 나타나지 못함이라 시군자 불용례라 했고 그 다음에 주자는 성덕은 이 성지덕여라 아니 기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기 몸에 그죠 몸에 이루는 덕이라 초구는 고성덕 이로되 초구는 진실로 또
덕을 이루었지만은 다만 그 행함이 가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 뿐이라. 미가현이라. 그리고 서로 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위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초구의 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야에 있는 그 군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구이 같은 경우는 학문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명망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학문으로 멸망을 떨쳐서 제법 사람들 사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맹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뭐냐면은 선비라고 하는 사람이죠. 선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상지 그랬죠. 뜻을 숭상하는 사람이라. 상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인지사, 대인의 일을 다 바로 내 몸에 갖춘 사람이라 그랬죠. 대인지사를 이미 다 갖추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든지 발탁되면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순임금이 누구한테 발탁된 거예요? 요임금한테 발탁되고, 이윤이 탕한테 발탁되어서 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공자가 군덕이라고 한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군자는 어떠한 군자냐? 학문취변이죠. 학문관인입니다. 학이 취지하고죠. 배운다 그랬습니다. 배워서 뭐가 저걸랄까요? 처음이니까 학이 취지가 되겠죠. 배워서 모으고, 그 다음에 문이 변지하고, 그 다음에 관이 거지하고, 그 다음에 인이 행진이라. 여기에 사덕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죠. 사덕에 맞춰서.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산수 몽괴 같은 경우도 술에 둔캐가 있고 산수 몽괴가 나왔을 때 그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해, 배운다라는 뜻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배워서 모은다 그랬습니다. 고민 모든 물건들이 모두어서 나죠. 보더나듯이 두루 모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방진목입니다. 진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이변지라고 하는 것은, 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고 생하는 이치를 쭉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에 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거죠. 물으면은 물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한다, 밝아야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문이변지 그랬고, 그리고 체가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자리에 있을 때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고 오니까 그 관용의 정치가 되겠죠. 이른바 배타적인 아닌 바로 관용의 정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인이 행지, 인으로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맹자가, 아니 공자가 관과 인이라고 쓴 것은 인이 맨 처음 나온 가장 오래된 글이 뭐냐면은 서경의 그 중해지고, 그러니까 하서에 탕림과 하서란다. 상서 탕림금이 혁명을 하고, 이른바 무력혁명이잖아요. 그죠? 무력혁명을 하고 난 뒤에 걱정했던 것이, 왜냐면 바로 자기 앞에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요순으로 쭉 이어지는 선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이른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위혈혁명을 했으니 후대에 그래서 나를 구실로 삼을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한가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회라고 하는 신하가 아닙니다. 임금님은 뭐라 그랬어요? 소리와 색으로서, 소리와 색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혼내가면서 안 그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성색, 요 내용은 나중에 시에서도 나오죠. 문왕을 칭송할 때. 그래서 분리,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 몸소 실천해서 보이는 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냐면은 극인, 아니 극관,
능히 너그러우시고 그 다음에 능히 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가요 표현하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냐면은 상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존순조는 기본이 되고 상서에 탕림금의 덕을 노래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뽑아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이름하여서 정전법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낸 게 여기죠. 조법 체계를 이룬 것이 바로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어찌 이러한 은나라가 망했는고 그러면서 굉장히 탄식을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공자가 조금 더 닦아놓은 것이 탕림금 같은 경우도 저 변방의 제후였을 때 끊임없이 학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후 자리에 섰을 때도 능히 그저 너그러움으로써 그저 관용의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되냐면은 탕림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박당의 제후였을 때 물론 박당의 제후는 구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진덕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때도 어차피 군덕이니까 너그러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변방에서 보니까 그 이해가 없었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맨날 주로 약탈을 하니까 너네 왜 그렇게 이렇게 약탈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 제대로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왜 제사 안 지내냐 그랬더니 뭐 제사 지낼 음식도 없더라. 어떻게 지낼 줄도 모른더라 하니까 자,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탕림금 같은 경우에 음식 다 보내줬죠. 제사 음식 보내주고 제사하는 방법 다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죠. 홀랑 다 그냥 먹어치우고 잔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왜 다급해서 그냥 나눠 먹었다 그랬더니 다시 탕림금이 그 농사 짓는 백성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원조물자를 그냥 단순히 원조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보내죠.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가족들 거기서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주면서 또 농사 되어서 거둘 때까지의 식량까지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다 뺏어 먹었죠. 심지어 어린애가 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밥 내가는 것까지도 뺏었습니다. 죽여가지고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그 혁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쪽 땅에서부터 쭉 혁명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동쪽에서부터인가요? 네, 이제 그게 너그러운 정치라라는 거죠.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명권의 어찌 보면 굉장한 특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화엄명권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를테면은 물론 이제 오늘날 중국은 뭐 자유주의 국가이기도 한데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 되고 이름하여서 외래 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던가요? 그냥 들어와라죠. 들어와라예요. 불교 들어와서 그냥 정착하고 기독교 들어와서 기독교는 들어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나라만 지도계층이 완벽하게 이렇게 바뀌고 일제식민지 거치면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대단히 많아졌는데 어쨌든 뭐 기독교 들어와서도 있고 다른 등등 뭐 모든 종교 다 들어와 있죠. 종교들 들어와서 싸우던가요? 안 싸워요. 천하의 종교 분쟁 없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나 이제 화엄명권일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를테면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 차원에서 들여온 것이니까 그래서 관용의 정치라고 하는 것 다 너무 쉽게 변하지는 잘 않지만 굉장히 너그럽고 그다음에 이제 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진 정치라는 의미로서 두루두루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 어떤 분들이 보고서 이는 봄의 덕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인을 어떻게 꼭 거기다만 국한합니까? 뭘 갖다 들이대면 돼요? 개사전에 나오는 이름 일량지 도요 계지다 선여 성지자 성녀라 해놓고 인자 견지에 어진 자가 보면 그거 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도덕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자견지 이건 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지어는 제중박시라고 하는 거 널리 그 무리들을 구하고 요순이었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널리 베푸는데 왜냐하면 공자가 요 내용에 인해서 두루 그냥 인나라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군자 뭐라 그랬어요? 거 논어에 뭐라 그랬어요? 거덕 잊어버리 거덕하고 그 다음에 의여 이제 얘밖에 몰라요. 의여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어디서 놀아라? 요 얘라 그랬죠. 공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다들 어쨌든 계속 그 다음에 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인입니까? 이 정도면 인을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순 임금에 대해서 박시제중이라 그러는데 제중박시 박시 제중박시 라 하는데 선생님 이 정도면 그럼 인이라 할 만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그 인이라고 밖에 못하느냐 그죠? 그건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노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그죠? 가장 어렵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호인 인이 고로 능에라 이렇게 표현했죠. 능에라 표현했고요. 그래서 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유인자라야 오직 어진자라야 뭐라 그랬나요? 이는 능 오인 이렇게 표현했죠. 항상 그 역사적 사건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아까 탕임금에 이렇게 했었죠. 처음에 변방에서 어지럽히는 자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해줬습니다. 몇 차례 계속 대처를 했는데 스스로가 고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안 고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군사를 이끌고 가서 멸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능오인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질지 못한 자가 누가 멸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기 그 전국시대 때 패자들에 대해서 맹자가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쨌든 저 무력이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우리가 당합니다. 당했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너희한테 당했지. 내가 힘만 길러봐라. 너희를 가만히 두겠는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바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질지 불인 자가 어질지 못한 자가 남을 쳤을 때 사람들은 속에서 반드시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진 자가 쳤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순임금이 삼묘를 저희 추방했을 때 그에 밖에서 뭐 해가지고서는 쳐버리겠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그 민심이 결국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한 몸에 쭉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겠죠.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만한 정전법의 정치를 베푸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하고 인이 행제하나니 그래서 여괄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니 바로 군덕이라 이렇게 임금의 덕이라 바로 임금이 임금자리에 나간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는 지금 구의 자리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충분히 임금 될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